안녕하세요. 원필름입니다. 오늘은 울릉도 여행 3박 3일로 다녀왔었는데요. 그중 1일차 좀 여행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. 울릉도 여행 1일차에는 이 강릉에서 이 배를 타고 이 울릉도 이 조동항 이 여객선 터미널로 들어갔는데요. 거의 조동항 이곳에 또 도착하니까 오전 한 10시 반 정도 시간이 되었습니다. 도착하자마자 바로 점심 식사로 홍따밥 맛있게 먹었고요. 식사 마치고 나서 이 버스를 타고 싶었지만 좀 버스 시간이 맞지가 않아서 결국에는 택시를 타고 이 첫 번째 이 관광지로 정한 이 관음도로 갔습니다. 울릉도는 이 꽤 큰 섬이어서 택시도 있고 이렇게 버스도 좀 순환 버스들 다니는데요. 시간대별로 이용하면은 꽤 괜찮기도 합니다. 이 택시 타고 뭐 트레킹 코스도 있지만 이 조동항에서 간음도까지 가니까 택시 요금 한 14,100원 정도가 나왔고요. 좀 처음에는 한 10,000원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거리도 있었고 택시 요금 미터기도 꽤 빠르게 올라갔습니다. 이 버스 타면은 1,400원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는데 거의 10배 정도 요금을 낸 것 같습니다. 이 관음도에 도착하였고요. 관음도 보시면은 매표소 있어서 입장료 4,000원 내고 올라가시면 됩니다. 이 관음도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요. 좀 엘리베이터도 있고 아니면은 이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셔도 됩니다. 가늠도 위쪽에 올라오시면은 가늠도에 대한 이런 좀 설명도 되어 있고요. 또 가늠도 이 트레킹 코스도 이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. 관음도는 울릉도에 있는 그런 작은 섬인데 지금 보시는 저 다리 연도교라고 하는데 저 다리를 통해서 이 간음도 이 관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게 크지 않은 작은 섬이고 갈매기들이 정말 많이 있어서 갈매기들도 원 없이 볼 수 있었습니다. 연도교 걷다 보면은 저기 멀리 죽도도 보입니다. 죽도도 방송에도 나오고 꽤 좀 유명한 그런 섬이기도 하고요. 아니면 도동항에서 유람선 타고 죽도 섬에 또 여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. 연도교 건너면은 바로 이 높은 요 가파른 계단이 있는데요. 계단 올라오시면은 이렇게 간음도 이 좀 관람이 시작이 되는데요. 간음도는 뭐 빨리 둘러보면은 30분 정도면은 충분히 좀 다 둘러볼 수 있고 아니면 좀 여유 있게 보실 분들은 한 1시간 정도 시간 잡으면은 좀 여유 있게 천천히 걸으면서 좀 다 둘러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. 울릉도에서 꼭 한 번쯤 좀 가봐야 될 그런 관광지가 간음도인데요. 저도 지난 겨울에 이 간음도 관람하고 싶었는데 겨울철에는 또 이 생각보다 간음도 이 좀 입장 통제를 많이 해서 좀 구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저도 이번에 좀 울릉도 두 번째 와서 처음으로 관음도를 좀 산책을 하였는데요. 정말 풍경들이 꽤 이국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간음도에서 좀 다양한 뭐 꽃도 볼 수가 있었고 이 울릉도 주변의 풍경도 볼 수가 있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. 저 멀리 이 삼서남도 보이고요. 삼서남도 이 바위가 3개이고 좀 이 전래동화 같은 그런 이야기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. 이 전망대에 있어서 간음도 전망대에서 좀 먼 바다도 볼 수가 있는데요. 저 멀리 정말 수평선 넘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좀 그런 풍경도 볼 수가 있어 좋았습니다. 정말 망망대해라는 좀 말이 어울리는 그런 바다라는 생각 들었고요. 좀 공기가 안 좋은지 좀 미세먼지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날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좀 적당히 덥기도 하고 좀 무덥긴 했었는데요. 좀 사람들도 어느 정도 있고 관람하기 괜찮은 그런 날이었습니다. 이 간음도 전망대는 한 3군데, 4군데 정도가 있는데 정말 다들 좀 주변 풍경 보기 되게 좋았고 좀 다양한 좀 이런 뭐 바깥은 곳도 있어서 좀 신기하기도 했습니다. 관리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관음도고요. 곳곳에 CCTV도 많이 있었습니다. 정말 죽도가 정말 가까이 보였고요. 죽도도 한번 가고 싶었지만 이번 울릉도 여행에서는 뭐 죽도는 따로 가지는 않았습니다. 큰 나무도 보이고 좀 주변 이 구경하시면서 좀 관음도를 충분히 좀 느낄 수가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요. 좀 데크길들이든 이런 걷는 코스들 꽤 잘 되어 있어서 길 잃어버리기
도 없고, 이 가늠도에서는 좀 캠핑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좀 캠핑 하시는 분들은 가늠도 저 버스 정류장 쪽에서 좀 하시거나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아니면은 좀 저 멀리 보이는 석포 쪽에서 좀 캠핑 하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. 가늠도에 있는 이 나무들 좀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. 저도 1시간 정도 둘러보니까 좀 가늠도를 다 둘러볼 수가 있었습니다. 다시 내려가는 길은 좀 원점으로 회귀하시면 되고요. 물이 정말 맑은 게 물속까지, 바다속까지 다 보이는 게 정말 스노클링 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천국인 그런 곳이겠구나 생각 들었고요. 또 곳곳에 보시면은 좀 낚시하러 오시는 분들도 좀 흔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울릉도는 섬 주변으로 스노클링 할 수 있는 곳들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스노클링 좋아하시는 분들 좀 다니기에도 좋은 그런 곳이고요. 가늠도를 둘러보고 버스를 타고 다시 조동항으로 갔습니다. 이 조동에 좀 숙소가 있기 때문에 숙소 좀 체크인 하기 전까지 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조동 이 마을을 좀 둘러봤는데요. 이 수협 화로회 센터 밑에서 뭐 오징어 잡이도 많이 볼 수가 있고, 이 조동 약국 옆으로 이 음식점 거리도 있습니다. 조동역국 앞에서 좀 버스 정류장도 있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좀 몰려드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. 다시 조동항 쪽으로 나가서 좀 화장실 지나서 이 길 쭉 걸어가시면은 이 조동 해안 산책로로 갈 수가 있습니다. 뭐 촛대바위에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. 조동 해안 산책로는 한 2년 전에, 한 3년 전쯤인가 이 태풍 왔을 때 좀 길들이 유실이 되었는데요. 아마 제가 갔을 때 공사 거의 막바지 공사 중이어서 지금쯤이면 아마 공사 다 끝나고 통행이 가능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 조동 해안 산책로를 따라서 쭉 걸어가시면은 이 도동 등대도 가실 수가 있고, 도동항까지 좀 1시간 정도 걸으면은 가실 수가 있습니다. 좀 바다 해안 산책로 따라서 좀 도동항까지 가는 그런 트레킹 코스도 상당히 좋은 그런 코스라고 생각이 들고요. 공사 다 끝났으면은 울릉도 가시는 분들은 꼭 한 번쯤 산책해 볼 만한 그런 트레킹 코스이기도 합니다. 하여튼 지금은 저 뭐 무지개 다리라고 해야 되나, 다리까지 좀 공사 중에 있더라고요. 도동 등대도 저기까지도 올라가시면은 좀 내려다 보이는 그런 풍경들이 꽤 좋고 가는 길도 괜찮기 때문에 좀 시간 되시는 분들 한 번쯤 가보시라고 좀 권해주고 싶은 그런 코스이기도 하고요. 저는 이 해안 산책로가 공사 중이어서 좀 지난 겨울에 방문했을 때에는 조동 액길을 통해서 걸어서 도동 이 등대도 가곤 했었습니다. 그리고 뭐 도동항까지 또 걸어가기도 했었는데요. 이 조동항 이 해안 산책로 이곳에서 좀 낚시하는 분들도 그냥 볼 수가 있었고요. 좀 산책하기 좀 좋다는 생각 들었습니다. 어느 정도 산책하고 다시 나와서 이 촛대바위 쪽도 갔는데요. 이 조동항 바로 앞에 이 바위가 촛대바위로 꽤 유명한 그런 바위이기도 합니다. 좀 아침에 일출, 촛대바위 일출도 보시면은 꽤 아름답다는 생각이 드는 좀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. 이곳 방파제에 서서 보시면은 이 조동 항에 있는 이 조동 마을도 한눈에 좀 다 둘러볼 수가 있습니다. 조동항은 좀 수산업에 좀 특화가 되어 있는 그런 곳이고요. 저 멀리 가장 높은 건물 울릉 위두유도 보이는데 제 숙소로 정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. 게스트하우스 겸 좀 호텔로 이용되고 있는 그런 곳이고요. 이 조동항 오징어 잡이 배들을 요즘에 아마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. 좀 밤에 좀 새벽에 보시면은 불 켜진 오징어 배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새벽에 일찍 한국 쪽으로 나가시면은 오징어 가득 들어있는 그런 상자들, 좀 울릉도 오징어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뭐 실제로 울릉도 오징어 바로바로 좀 새벽에 사가시는 분들도 좀 있기도 하고요. 하여튼 이런 오징어 배들 좀 흔하게 볼 수 있는 조동항이고요. 울릉도 특산품도 있습니다. 돌미역부터 뭐 명이나물, 부지깽이, 뭐 호박젓 이렇게 해서 울릉도 특산품들도 좀 다양하게 있었고요. 울릉도 이 조동항 이곳에서 좀 이 생선들이든 오징어 등 좀 거래가 다 이루어지고요. 오징어 잡아 오시면은 좀 시골 이 어르신들께서 손질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.
이 조동항에 있는 좀 거의 거리라고 해야 되나? 이것은 거의 지금 보시는 곳이 거의 다일 것 같은데요. 하여튼 이곳에도 GS25 편의점 옆길도 음식점들이 꽤 많이 몰려 있습니다. 이 길 끝까지 가시면은 하나로마트도 있어서 좀 하나로마트도 보실 수 있고요. 또 간음정 이곳에서도 좀 사람들 좀 많이들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하고 좀 쉼터가 잘 되어 있어서 괜찮습니다. 아리랑 김밥도 이 중에 있는데요. 아리랑 김밥 이곳에서 좀 김밥 먹고 싶었는데 제가 갔을 때에는 문을 열지 않아서 먹지 못했습니다. 사장님께서 좀 이 육지에 일이 있어서 육지 나가셨더라고요. 제가 숙소로 정한 게스트 하우스인 울릉 위드유인데요. 울릉 위드유 아마 울릉도에서 시설도 꽤 깔끔하고 괜찮고요. 이 옆으로 보시면 탕구상이라고 있는데 이 탕구상의 옆 골목길로 들어가시면은 이 조동에서 도동으로 가는 액길을 산책하실 수가 있습니다. 이 조동에서 도동까지도 1시간 정도 거리니까 가볼만 하고요. 저도 오후 3시쯤 체크인하러 들어갔습니다. 확실히 시설 좋은 곳이고 좀 깔끔하게 좀 이용할 수 있는데요. 좀 뭐 야놀자든 여기어때 앱에서도 예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좀 9층까지 있고 아침 식사도 미리서 말하시면은 드실 수가 있는 곳입니다. 저는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였는데요. 게스트하우스는 4인이나 6인이 이용할 수 있는 방들이 있는데 저는 4인이 이용하는 방으로 갔습니다. 화장실 깨끗하고 수압도 되게 괜찮았고요. 2층 침대가 서로 등지고 있어서 좀 개인 사생활복 되는 것도 좋았습니다. 사물함 있어서 물건 넣고 잠글 수도 있었고요. 드라이기부터 화장지까지 좀 필요한 것들은 다 있었습니다. 좀 게스트하우스 좀 저는 처음으로 게스트하우스라는 곳을 이용해 봤는데요. TV도 잘 나오고 냉장고도 있고 좀 개인 침대에서 블라인드도 칠 수가 있어서 좋았습니다. 형광등도 있고 바로 또 충전도 할 수 있었고요. 좀 수건이랑 생수랑 이런 것들도 매일 좀 받아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. 또 이곳은 2층에 가시면은 카페가 있어서 2층 카페에서 뭐 포장해온 음식들 먹기도 좋았고요. 좀 이곳에서 음악도 듣고 좀 편히 쉴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좀 컴퓨터도 이용할 수 있고 프린터기도 이용할 수 있었고요. 전자레인지도 있고 이 호텔 1층에 가시면은 세탁기도 있어서 이 빨래도 할 수가 있는 좀 다양하게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. 이 숙소 건물 9층 옥상으로 올라와서 내려다 보이니까 이 조동항도 이렇게 내려다 볼 수 있었고요. 이곳에서 일출도 다 봤습니다. 체크인하고 다시 버스를 타고 이 태아로 갔습니다. 울릉도 태아에는 또 상당히 또 경치 좋은 곳이 있기 때문에 갔는데요. 버스 타고 또 오랜만에 거의 섬 한 바퀴, 반 바퀴 거의 돌아서 태아에 갈 수 있었습니다. 울릉도 버스 타고 가는데요. 또 갑자기 비가 내리더라고요. 울릉도는 날씨 변화가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우산이든 비옷 하나 정도는 항상 좀 가지고 다녀야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. 겨울에는 눈도 정말 많이 내리고 눈이 한번 내리면은 정말 종아리까지 쌓일 정도로 많이 내리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. 이날도 일단 첨부 쪽으로만 해서 비가 내리고 또 첨부 지나가니까 좀 비도 그치고 되게 좀 관광하기 괜찮았습니다. 좀 아무래도 섬이다 보니까 좀 날씨가 되게 변화무쌍한 것 같고요. 이 울릉도 이 일주도로 따라서 다니는 버스는 좀 노선도 되게 괜찮고 좀 삼선함도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었고요. 좀 기사님들도 친절하고 좀 자기가 가고 싶은 도착지 말씀하시면은 그런 곳에서도 내려주시기도 합니다. 또 버스 요금 가까운 곳은 1,000원이고 먼 거리는 1,400원이고요. 환승은 되지 않고 하여튼 1시간 좀 넘게 가서 태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. 태아 그 유명한 광장 반점이고요. 태아에서 조금만 바로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걸어가시면은 이 태아 이 모노레일을 탈 수 있는 탑승장이 나옵니다. 태아 항목 관광 모노레일인데요. 모노레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이 되고요. 요금은 4,000원입니다. 왕복 4,000원이기 때문에 좀 괜찮다는 생각 들었고 모노레일은 되게 높은 이 오르막길을 올라서 가는데요. 한 6분, 7분 정도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.
모노레일 천천히 되게 움직이는 그런 기차라고 보시면 되고, 정말 경사도 높은 곳으로 올라가니까 신기하기도 했었고요. 좀 사람들 꽤 많이 있었고, 이 모노레일에서 내려서 한 10분 정도 이런 흙길을 따라서 걸어가시면은 이 향목 전망대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. 향목 전망대는 우리나라 10대 비경 중에 한 곳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대풍강이라는 곳에 있는 곳이고요. 이 향목 전망대 바로 뒤쪽에는 또 태아 등대도 있습니다. 정말로 전망대 잘 되어 있고, 이 대풍감에 대한 그런 설명도 되어 있습니다. 또 이정표도 있어서 걸어서 내려가거나 올라올 수도 있는 그런 곳이고요. 태아 등대 보고 이 한목 전망대에서 주변 경치를 봤습니다. 와,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곳이었고요. 사람들 많이 있었지만 충분히 경치 감상하기 좋았고, 이 한목 전망대에 이 나무 데크 좀 넓게 있어서 이 캠핑 하시는 분들 이곳에서 좀 캠핑들도 이 저녁에 꽤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. 하여튼 주변에 하여튼 물이든 좀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좀 알아서들 준비해서 캠핑 하시는 분들 올라오셔야 될 것 같고요. 정말 물이 깨끗해 보였고 경치가 아름답고, 이곳에서 이 송곳산 방향으로 보는 방향은 와, 정말 절경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바다도 좀 뭔가 바다에 물감을 풀어놓은 듯한 그런 느낌도 있었고요. 저는 내려갈 때는 모노레일을 타지 않고 직접 걸어서 내려갔습니다.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이 대풍강 전망대로 갈 수 있는 또 길이 나오는데요. 대풍강 전망대, 또 이 한목 전망대에서 한 10분, 15분 정도 거리에 있으니까 한 번쯤 좀 가보시는 걸 되게 추천해 드립니다. 대풍강 이 첫 번째 전망대에서 봤는데, 첫 번째 전망대 이곳이 경치가 가장 좋고 포인트라는 생각 들었습니다. 그래서인지 어떤 분 이곳에 바로 캠핑 하시더라고요. 근데 캠핑하는 건 좋은데 오후 6시 이후에 좀 텐트는 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. 하여튼 대풍강 이 전망대, 두 번째 전망대에도 왔습니다. 이곳이 가장 바다와 가깝게 있는 그런 전망대인데요. 이곳의 전망대의 풍경도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고, 되게 광활한 그런 바다를 볼 수 있는 게 마음에 드는 곳이기도 했습니다. 저 멀리 태아 등대도 보이고 또 향목 전망대도 보이네요. 이 태아에 오시면은 뭐 식당들도 있긴 하지만 이 대풍강 이곳에 정말 많이들 좀 구경하러 오는 곳이고, 그만큼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꼭 한 번쯤 울릉도에서 가보라고 추천해주고 싶은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. 대풍강 전망대 충분히 바라보고 다시 이제 길을 내려갔는데요. 내려갈 때는 좀 이 산길 좀 이정표 잘 되어 있으니까 그냥 쭉쭉 길만 따라가시면 됩니다. 한 20분 정도 가시면은 이 태안 해안 산책로로 바로 내려가실 수가 있고요. 또 내리막 같은 이런 계단도 있습니다. 한목 전망대에서 이렇게 가도 괜찮고, 모노레일 타지 않고 그냥 걸어서 올라가도 괜찮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요. 해가 조금씩 좀 지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도 적당히 있고 경치도 아름다운 그런 정말 곳이었습니다. 이곳도 제가 지난 겨울에 왔을 때에는 좀 해안 산책로 공사 중이어서 갈 수가 없었는데, 지금은 공사 다 끝나고 이렇게 직접 걸어서 다 갈 수가 있었습니다. 그 겨울에는 정말 모노레일도 운행을 안 하는 날들이 꽤 있기 때문에 울릉 알림이 앱을 통해서 좀 관광지들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좀 확인해 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해안 산책로 좀 길이가 꽤 있는 편이고요. 좀 다양한 이런 바위들이랑 뭐 해안가의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아무래도 울릉도 좀 화산 폭발로 인해서 좀 만들어진 섬이다 보니까 풍경이 좀 예사롭지가 않고요. 이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울릉도 이 섬의 모습도 되게 아름다웠습니다. 울릉도 또 태아에는 황토굴을 볼 수가 있는데요. 정말 신기한 그런 황토굴입니다. 좀 직접 뭐 들어가서 만져볼 수는 없고요. 좀 계단을 통해서 좀 내려가면서 이 황토굴도 보고 다시 버스 정류장으로 갔습니다. 울릉도 어디를 가나 갈매기들은 좀 많이 볼 수가 있는 거고요. 이 울릉도 이 태아 이 버스 정류장에서 오는 버스를 타고 다시 제 숙소가 있는 조동항으로 갔습니다. 조동항에 가서 이제 저녁 식사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좀 식당 가기도 귀찮고 해서
그냥 이 울릉어민 식당에서 산호 오징어 2마리 포장해서 먹어줬고요. 산호 오징어 1마리에 10,000원이었습니다. 카드 결제 안 되고 현금 결제했고요. 일단 여행 1일차 첫날 좀 관음도랑 이 대풍감을 둘러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 뜻있는 그런 시간 보낼 수 있었습니다. 울릉도에서 꼭 한 번쯤 가볼 만한 그런 곳들을 다녀온 날이었고요. 좀 푹 씻고 좀 잘 잤습니다.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